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해 2천억 원대 추경을 긴급 편성한 데 이어서 이번엔 1,800억 원대 재난구호기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모두 4,200억 원대 자금 지원이 진행됩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긴급 재정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직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18만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856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구군에서 전체 금액의 20%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거주지 주소에 따라 구군 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부산시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 추경 예산 2,258억 원까지 합하면 부산시 코로나19 지원 규모는 4,216억 원입니다. 부산의 소상공인 사업장은 모두 23만 개. 이 중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업체가 75.9%를 차지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13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산시를 좀 믿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부산시가 대책을 잘 세워줄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편 부산에서는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입국한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08번째 확진 환자가 됐습니다. 부산의 해외 유입 사례로는 6번째, 미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 보도. 오늘은 선거구 조정과 공천 여파로 혼전에 빠진 남구 갑과 을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간 대결로 관심이 집중된 남구 을입니다. 용호동 메트로시티가 자리 잡고 있어 아파트 민심이 승패를 가를 열세입니다. 인구 하한에 걸려 남구 갑과 통폐합될 뻔했지만 우암과 갑만 용당동이 갑으로 가고 대연 1동과 3동이 을로 넘어오는 대규모 조정을 거쳤습니다. 지역구의 성향과 특징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곳 현역 의원 민주당 박재호 후보에 맞서 통합당은 경기 광명을 현역 의원인 이현주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현역 의원 간 빅매치가 성사돼 전국적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쭉 지역구 관리를 해온 박재호 후보는 트램과 연계한 도시재생,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남구 육아지원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트램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되고 교통, 관광, 또 환경이 좀 좋아지는 우리 또 용호동이 되면 더 발전할 것이고요.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며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이현주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심판, 경제 살리기로 표심을 공략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부산 경제를 살리고 남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역 대 현역 간 대결 속에 공천에서 탈락한 통합당 당협위원장 출신 김현성 후보가 한국경제당으로 옮겨 출마하기로 해 보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관건입니다. 다음은 김정은 의원이 사선을 지낸 무주공산 남구갑입니다. 남구 을과 지역구 조정을 거치며 표심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우암, 갑만, 용당동이 넘어와 통합당에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은 해안가 지역을 겨냥한 맞춤 공천으로 맞섭니다. 민주당은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이 나서고 통합당은 경기도 부지사 출신 박수영 후보입니다. 공직 2인자 출신 간 맞대결입니다. 강 후보는 우암선 트램 설치와 문현 고가차도 철거, 박 후보는 첨단 해양 삼각벨트 구축과 UN 기념공원 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당 현정길 후보는 보행로 중심의 도로 개선을, 민중당 김은진 후보는 팔부두 실험실 철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부산시의원 출신 진남일 후보가 무소속으로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 지역 학원들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예상된다는 내용 3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보다 강도 높은 방식으로 학원의 휴원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교육청 조사에서 학원 휴원율이 실제와는 차이가 나는 등 조사의 신뢰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수년간 환경 훼손 논란을 빚어온 부산대학교 부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부산대와 환경단체가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와 부산대 환경단체는 오늘 부산대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고 특수학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부산대가 특수학교 설립과 함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힘쓰기로 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 운항이 끊기면서 기소병 환자를 위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의약품 항공 운송이 잇따라 취소돼 희귀 의약품 수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희귀 필수 의약품이 필요한 국내 환자 19,000여 명은 치료에 문제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시와 공연 등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 마이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달간 해운대 백스코에서는 단 한 건의 행사도 열리지 않았으며 다음 달까지 예약된 245건의 행사 중 77%가량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4억 7천만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마이스 업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낮에 봄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7.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한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4월 중순만큼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부산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풍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50mm로 봄비치고는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이 맑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8도, 양산은 1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금요일인 모레 모두 그치겠고요. 이후 주말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70대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어르신은 치료 엿새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낮 12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약국 앞에서 74살 김모 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고령인 김 씨는 30분 전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30여 명 사이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던 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당시 아침 기온은 0.5도, 낮에는 11도까지 올라 큰 일교차를 보였습니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 씨는 곧바로 부산 백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할아버지가 그냥 누워 계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름만 겨우 대답하셨거든요.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진 김 씨는 치료 엿새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1년 전 경비원 일을 그만둔 김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와 함께 쓸 마스크를 사려고 매주 약국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부정되면 이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가져
실수를 진짜 몰랐거든. 이 마스크 나 이거 지금 보면 내 마스크 쓰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이 마스크 보면 막 살인다 진짜로. 경찰은 김 씨가 쓰러질 당시 주변 사람과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구하려다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나눠주든지 저희 아무 말고도 다른 분들 분명히 또 이런 일이. 지난 11일에는 울릉도에서 60대 여성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뒤 서울의 한 약국 앞에서도 줄을 서 있던 7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키는 등 마스크 구입 경쟁에 뛰어든 고령층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일상이 무너진 곳, 예술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인적이 끊겼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특별 공연과 전시가 열립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리마돈나의 열창이 이어지는 무대. 그러나 관객도 갈채도 없는 공연장에서는 적막감만 감돕니다. 3월과 4월 모든 공연을 취소한 부산문화회관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특별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30분간 생중계되는 이 공연은 유튜브 등을 통해 수시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그렇고 또 시민 여러분께 뭔가 좀 우려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흔쾌히 서준 우리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람객의 발길이 끊겨 조용한 미술관, 텅 빈 전시장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학예연구사의 목소리가 낭낭이 울려 퍼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람객이 끊긴 부산시립미술관이 SNS로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미술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그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어떻게 그 미술관에 있는 전시들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 손 안의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연인과의 이별을 암시하는 노랫말처럼 2020년 봄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평범하고 소박한 소시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코로나19와의 이별이 하루속히 찾아왔으면 하는 문화계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시도 재난소득을 실시하라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지난주 부산시도 긴급 재난자금, 즉 재난소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부산참여연대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산시가 소극적이라며 오늘 이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이 재난소득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산시가 지급할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을 촉구한 가운데 부산에서는 기장군이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 긴급자금 투입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부산 상인은 정부의 100조 원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절벽으로 수급 불균형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동아줄이 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확대해 기업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확보된 만큼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도 앞당겨질 걸로 지역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범 석 달을 앞둔 동백전 가입자가 최근 4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동백전 가입자는 40만 3천여 명으로 결제 금액도 지난 1월 148억 4천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6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 사용자는 3, 40대가 각각 28%대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사용 시 10% 캐시백 서비스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기장군 장안읍 앞바다에서 해녀 79살 A씨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출동시켜 소방구조대원 등과 합동으로 해녀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물질을 하던 중 다리에 경련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사상구 개법동의 한 15층 상가 건물 지하 2층 계단참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방문객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고 건물 안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저녁 7시쯤 인근의 다른 상가 건물 1층에 설치된 간판에서 불이 나 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원룸 4층에서는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에 건물이 타는 등 밤사이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쓰레기만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해 부당 이득 금액의 100배가량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시내 길가에 놓여있던 업소 쓰레기 봉투를 보고 쓰레기만 쏟아버린 뒤 봉투 2장 5,540원 상당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규리그 개막이 연기되자 프로야구 롯데가 팬들의 야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팀 내 연습 경기인 청백전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롯데는 어제 청백전을 시작으로 사직 야구장과 상동구장에서 진행되는 4차례 팀 연습 경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에서는 롯데 성민규 단장이 직접 해설을 맡고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츠 TV를 비롯해 주요 포털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브라질 출신 공격수 헤이스를 영입해 공격 진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헤이스는 지난 2012년 브라질에서 데뷔한 뒤 2017년부터 태국에서 활동해왔으며 개인기가 좋고 활동량이 많아 공격형 미드필더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올해 최대 일자리 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에서 2년 연속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국비 33억 원을 확보해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 부산시는 올해도 국비의 12를 더해 2,16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해 대규모 인적 물적 인프라를 투입하는 지자체 주도 일자리 사업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청사 구내식당 식탁에 안전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이 식탁 칸막이는 두께 3mm, 투명 아크릴 재질의 60cm 높이로 탁자 위에 십자형으로 설치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지난 2일부터 직원들 간 밀접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구내식당 점심시간을 오전 11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3교대로 분산 조정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경제제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집을 18개 지역구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비롯해 북항 복합리조트 건설 등 지역 산업 발전과 관련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관계 여부를 떠나 공약으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상인은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후보자들에게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